지금 저한테 뭐라고 하신 거예요? 여기는 한국의 어느 편의점. 미국에서 온 한 여성이 물건을 계산하기 위해 지폐를 건네자 편의점 직원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이내 이 편의점 직원은 여성에게 손가락질까지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여성은 편의점에서 겪은 일들을 미국 전역에 알려야겠다고 생각해서 유튜브에 영상 하나를 찍어 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본 미국인들은 참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대체 이 여성이 편의점에서 무슨 일을 겪었던 건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유명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아밀리아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 한 달 동안 지내면서 느꼈던 좋았던 점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어요. 사실 글을 쓰는 건 제 직업이 아니라서 조금 서툴 수도 있지만 제 진심이 여러분께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네요. 저는 평소에도 한국을 정말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을 때도 한국 물건들을 많이 파는 H마트에 자주 가곤 했답니다. 그런데 이 H마트가 있잖아요. 가려면 정말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가야 해요. 왜냐고요? 미국에 있는 한인마트는 주말 아침부터 오픈런 현상이 일어날 정도로 인기가 엄청나거든요. 처음 H마트에 갔을 때 긴 줄을 보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나요. 솔직히 마트에 이렇게까지 줄을 서는 게 흔한 장면은 아니거든요. 미국에서 살면서 한 번도 이렇게까지 줄을 선 적이 없으니까요. 저도 미국에서 지내면서 한국이 이렇게까지 미국에 큰 영향력을 끼칠 줄은 정말 몰랐답니다. H마트도 지금은 이렇게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그저 김치와 두부를 파는 작은 슈퍼마켓 정도로 시작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예전을 돌이켜보면 한국 물건이나 음식들은 한국을 좋아하는 일부 사람들만 찾는 특별한 것이었는데 제 주위를 살펴보면 오히려 없어서 못 사는 인기 상품이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한국 물품들이 이제는 틈새 콘텐츠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한테 한국 물품들은 더 이상 특별한 게 아니라 일상 필수품이 된 거예요. 제 친구 엘리나와 저는 최근에 양념게장에 완전 푹 빠져 있답니다. 처음에 엘리나가 양념게장을 먹어보곤 저한테 계속 먹어보라고 추천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엘리나가 추천하는 양념게장을 덥석 먹어볼 수 없었어요. 아무래도 양념게장은 거부감 없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비주얼이 아니었거든요. 고민하는 저를 보면서 엘리나가 제발 딱 한 입만 먹어보라 해서 먹었는데 그날 이후로 푹 빠진 거랍니다. 처음에는 걔를 그렇게 먹는다는 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한번 맛을 보고 나니 그 매력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약간 매콤한 듯 하면서도 달달하고 살짝 흐물흐물한 게 저도 모르게 계속해서 먹게 되는 거 있죠? 요즘 미국에서는 이런 매콤달콤한 맛을 표현할 때 스와이시라고 한답니다. 매콤하다는 단어인 스파이시와 달콤하다는 단어인 스윗을 합친 단어예요. 원래는 없었던 단어인데 한국 음식들이 이런 매콤달콤한 맛을 내는 음식들이 많다 보니 스와이시라는 단어가 생겨난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H마트 안에는 뚜레쥬르나 또레오레 같은 한국의 체인점들도 있어서 가끔 한국 음식이 너무 먹고 싶으면서 다이어트 같은 건 잠시 잊고 싶을 때 친구들이랑 가서 치킨을 사 먹곤 한답니다. 한국식 치킨의 바삭함과 양념의 맛은 정말 중독성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스와이시라는 단어가 정말 잘 어울리는 맛이었습니다. 다이어트 때문에 항상 치킨을 먹을 때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 또 먹고 싶어지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H마트에서 가끔 특별한 행사를 열 때가 있어요. 미국에서는 구하기 힘든 한우 소고기나 한국산 수박, 귤 같은 걸 항공특송으로 일부만 판매하는 행사를 1년에 한두 번씩 여는데 저는 그때마다 전화 예약을 해서 꼭 구매하려고 노력한답니다. 이 정도면 정말 한국 음식을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겠죠. 한 번은 한우를 사서 친구들과 집에서 파티를 했는데 도대체 이거 어디서 산 거냐며 다들 궁금해하더군요. 소고기 하면 미국도 유명한데 아무래도 맛은 한국을 이길 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까르보 불닭볶음면이 미국 내에서 엄청 인기였어요. 물론 지금도 없어서 사 먹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만요. 한 번은 제가 전화로 예약을 하려고 했는데도 이미 다 품절돼서 한동안 못 사 먹은 적도 있었어요. 진짜 그때만큼 아쉬웠던 적이 없었다니까요. 결국에는 한 달 뒤에야 겨우 구할 수 있었는데 한 입 먹고 기다리길 정말 잘했다는 말이 절로 나오더군요. 매운 걸 잘 먹지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계속 먹을 정도였으니까요. 아, 불닭볶음면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요.
유튜브 같은 곳에서 불닭볶음면 챌린지가 한창 유행했을 때 제가 불닭볶음면을 처음 사 먹으면서 생겼던 해프닝이 있었거든요. 하도 불닭볶음면이 유행하니 저도 너무 사 먹고 싶어서 마트에서 검정색 봉지에 닭 캐릭터가 그려진 라면을 샀었는데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어이가 없답니다. 불닭볶음면을 사면서도 사람들이 엄청 매워하면서 하도 맛있다고 극찬을 하길래 정말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집에 오자마자 빨리 먹고 싶어서 바로 끓여봤는데 완성된 라면을 보자니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빨간색이 아니라 왠지 빛바랜 누런색 같은 게 솔직히 별로 먹고 싶지 않게 생긴 거 아니겠어요? 더 이상한 건 불닭볶음면의 포인트라는 김가루가 없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봤을 때는 마지막에 뿌리는 김가루가 정말 중요하다고 했는데 말이에요. 그래도 열심히 만든 거니까 먹어봐야겠다 싶어서 한 입 먹어봤는데 솔직히 별로 맵지도 않고 그냥 평범한 볶음면 같았어요.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은 맛이 나는 라면이었달까요? 살면서 분명히 매운 걸 그렇게 잘 먹지 못한다는 걸 아는데도 이걸 먹다 보니 제가 그 사이에 매운 걸 먹는 능력이 좋아진 건가 싶은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아직 남아있는 불닭볶음면을 째려보면서 이거 별거 아니었네 하면서 괜히 우쭐해졌어요. 그래서 친구 엘레나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 보냈어요. 다른 사람들은 불닭볶음면 먹으면서 쩔쩔매는데 저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엘레나가 어이없는 말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진짜 불닭볶음면이 아니라 중국에서 한국의 불닭볶음면을 따라한 짝퉁을 사 먹은 거라는 말이었어요. 머리로 망치를 세게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쩐지 뭔가 맛이 좀 부족하고 별로 안 맵다 싶었는데 왜 그랬는지 바로 알게 되었으니까요. 나중에 엘리나를 만났을 땐 엘리나가 저한테 조언을 해줬어요. 한국에서 뭐만 잘 나가면 중국이 다 따라하니까 이런 짝퉁 같은 건 음식이든 물건이든 잘 구분해서 사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한국어가 써져 있는 진짜 불닭볶음면 번들 한 봉지를 제품에 안겨주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불닭볶음면 실물을 마주한 순간 저는 정말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중국 짝퉁 불닭볶음면과 한국 불닭볶음면의 포장지가 너무나도 똑같았거든요. 정말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의문이 들었어요. 왜 중국에서는 자기 고유의 것으로 승부를 보려고 하지 않고 다른 나라가 조금만 잘 나간다 싶으면 이렇게까지 따라하는 걸까요? 솔직히 좀 부끄럽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저는 한국식 진짜 불닭볶음면을 직접 끓여 먹어봤어요. 일단 비주얼부터 다르더라고요. 엄청 매울 것 같은 선명한 붉은색을 띠는 라면이었거든요. 때깔이 좌르르 보여서 보자마자 얼른 입에 넣고 싶은 비주얼이었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한 입 먹어보니 와, 이게 진짜구나 싶더라고요. 물론 몇 초 있다가 혀에서 따끔따끔 느껴지는 특유의 매콤함이 느껴졌었지만 은은한 단맛도 바로 나니 정말 맛있었어요. 그런데 역시 불닭볶음면 원조답게 너무 매워서 이걸 먹으면서 물 한 통을 다 비워버렸지 뭐예요? 그 사이에 매운 걸 먹는 능력이 좋아졌을 거라는 제 추측은 착각이라는 게 너무나도 확실해지는 순간이었답니다. 진짜 원조 불닭볶음면을 먹어보니 중국 짝퉁 불닭볶음면이 원조의 근처도 가지 못한다는 걸 확실히 깨달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한국 관련된 걸 살 때는 정말 조심해서 사야겠다고 다짐했답니다. 그렇게 불닭볶음면을 시작으로 저는 한국에 푹 빠져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오랜만에 시간적 여유가 생겼는데 문득 한국에서 한 달 살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그동안 빡빡한 일정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때는 일상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전에 모델 활동으로 한국에 잠깐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때의 경험이 너무 좋아서 다시 한번 한국에 가서 그 느낌을 받고 싶더라고요. 사실 저는 모델 일 외에도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일상을 기록하고 그런 기록들에 다른 사람들이 반응하는 걸 보면서 보람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서 지내는 동안 유튜브에 꼭 기록을 남겨야겠다고 생각했답니다. 특히 3달러를 가지고 한국에서 뭘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한 컨텐츠를 꼭 찍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의 물가와 음식 문화를 소개하는 게 재미있는 영상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한국행 당일 드디어 한국에 도착했는데 정말 설레더라고요. 한 달 동안 머물 숙소에 짐을 풀고 나니 오랜 비행으로 몸이 좀 지쳐 있어서 잠깐 푹 쉬기로 했어요. 푹 쉬고 나니 달달한 게 땡기더군요. 저는 원래 뭔가 마시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쉬고 나자마자 바로 한국 카페의 음료가 얼마나 맛있을지 궁금해서 숙소 근처에 있는 카페를 방문했답니다.
카운터로 가서 주문을 하려는데 거기 있던 남자 직원분이 정말 훈훈하게 생기셨더라고요. 제가 어떤 음료를 고를지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영어로 어떤 음료를 주문하시겠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한국어를 못하는 제게 영어로 물어봐 주는 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때 문득 엘리나가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한국 사람들은 너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한 걸 알아? 아마 이번에 직접 보면서 깨달을 거야. 라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했었거든요. 근데 정말 그 말이 맞더라고요. 한국어 외에도 영어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걸 보니 도대체 한국인들은 몇 개 국어를 하는 거지 하고 정말 신기했답니다. 제가 오랜만에 달달한 음료가 마시고 싶다고 했더니 그 직원분이 이 카페에서는 얼그레이 라떼가 가장 잘 나간다면서 추천해 주셨어요. 그분의 추천을 믿어보기로 하고 그 음료를 시켰는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빨리 음료를 받았답니다. 사실 미국에서부터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문화는 정말 유명해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직접 경험해보니 미국 사람들과 음료를 만드는 속도가 이렇게나 차이 날 수 있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더라고요. 음료를 받고 자리에 앉았는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맛있게 생긴 비스킷을 굉장히 잘 어울릴 거라면서 공짜로 주는 거 아니겠어요? 한국 사람들의 서비스 정신이 이렇게 좋다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요즘 미국에서도 한국 카페가 평일 오후에도 줄 서서 마셔야 할 정도로 인기라던데 이런 세심한 서비스가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했어요.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배가 고파지더라고요. 어디를 가야 할지 고민하다가 한국에 오면 꼭 들려야 한다는 광장시장을 가보기로 했어요. 그곳에 가니 정말 먹을 게 너무 많더라고요. 빈대떡, 떡볶이, 꼬마김밥 등등 말이에요. 하지만 제 눈을 사로잡은 건 시원한 국물에 면이 들어있는 음식이었어요. 알고 보니 그게 냉면이라는 음식이더라고요. 처음 먹어봤는데 바로 푹 빠져버렸어요. 더운 날씨에 이렇게 잘 어울리는 시원한 음식이 또 있을까 싶었답니다. 질기지 않은 면들이 호로록 입으로 들어오면서 은근히 새콤한 맛이 나서 시원함을 더해주더군요. 그 후로 한 달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냉면을 가장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한국의 여름이 엄청나게 더웠는데 냉면 덕분에 그 더운 날들을 잘 견딜 수 있었답니다. 냉면을 먹고 배가 불렀던 저는 조금 걷고 싶어서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조그만 하천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서울 한복판에 하천이 있다니 정말 신기했답니다. 이게 뭘까 싶어서 바로 검색해봤는데 알고 보니 청계천이라는 곳이더라고요. 마침 산책 겸 걸어 다니려고 했는데 하천 옆을 걸으면 더 좋겠다 싶어서 청계천 쪽으로 내려갔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 정말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는 하천이라는 걸 바로 알 수 있겠더군요. 하천을 따라 쭉 걸으면서 물 한쪽을 보고 있었는데 물고기가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서울도 분명히 엄청 큰 도시일 텐데 이렇게 큰 도시 한복판에 이렇게 깨끗한 물에서 물고기가 살 수 있다니 정말 놀랍더라고요. 한국이 도심 주변의 자연을 얼마나 신경 써서 관리하는지 물 색깔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길거리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는 점도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깨끗한 거리가 당연할 수 있겠지만 미국에서는 상황이 많이 다르거든요. 사람들뿐만 아니라 가게 사람들도 큰 쓰레기를 거리에 막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쓰레기가 버려지자마자 쥐들이 몰려와서 그걸 헤집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답니다. 오죽하면 뉴욕에는 쥐처리 담당자를 따로 채용할 정도로 쥐가 많다니까요. 웃긴 건 미국에서는 대도시일수록 쓰레기가 차고 넘쳐서 길거리 곳곳에서 쓰레기를 구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뒷골목 같은 길거리를 다니면 오물 냄새와 쓰레기가 쌓여있는 모습 때문에 절대로 가지 않는 곳이 되어버렸답니다. 미국 사람들 중에는 미국의 장점이 아무데나 쓰레기를 마구 버릴 수 있다는 걸 장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깨끗한 한국의 거리를 보니 정말 반성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은 미국보다 땅덩어리가 좁아서 조금만 쓰레기를 버려도 바로 쌓여버리고 관리가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거리가 깨끗한 걸 보면 거리를 대하는 한국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확실히 미국과 다르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렇게 청계천을 걸어 다니다 보니 한 가지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청계천을 가운데에 두고 양옆에 산책로를 이어주는 돌이 있었는데 혹시나 이게 돌다리인가 싶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돌다리를 쉽게 볼 수 없거든요. 그때 마침 제 뒤에 있던 커플이 반대쪽 산책로로 가기 위해 그 돌다리를 건너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남자가 먼저 돌을 건너고 여자의 손을 잡아주면서 걸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영화를 보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면서
한국 남자들은 정말 자상한 면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귀여웠던 건 그 커플이 똑같은 옷을 입고 있었다는 거예요. 돌다리를 건너는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 보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저렇게 커플들끼리 똑같은 옷을 맞춰 입고 돌아다닌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저렇게 맞춰서 입고 다니는 게 개인적으로 귀엽다고 생각하는데 미국 남자들은 커플 아이템들을 정말 유치하고 오글거린다고 생각해서 절대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커플들을 보면서 너무 부럽다고 생각했답니다. 그렇게 청계천 구경을 하다가 숙소로 들어가서 꿀잠을 자니 다음 날이 되었어요. 그날 저는 한국에 오면 꼭 해보고 싶었던 컨텐츠를 찍기로 했답니다. 바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3달러로 식사해보기 컨텐츠예요. 요즘 한국도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 해서 과연 뭘 사 먹을 수 있을까 싶어 검색을 해봤는데 한국 사람들이 가볍게 밥을 먹어야 할 때 주로 김밥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처 김밥집을 한번 들어가 보기로 했어요. 한국에서 지내면서 굉장히 신기했던 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카페든 음식점이든 메뉴가 정말 다양하다는 거였어요. 김밥집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김밥 종류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아서 메뉴를 고르는 데만 한참이 걸렸거든요. 사실 미국에도 한국의 김밥이 유명한데 미국에서는 한국 냉동김밥이 워낙 인기가 많아서 항상 품절이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었는데 한국에서 바로 만든 신선한 김밥을 먹을 수 있다니 정말 기대가 되더라고요. 저는 참치김밥이 맛있을 것 같아서 그걸로 주문했어요. 그런데 김밥이 나오자마자 저는 이게 맞나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김밥만 나온 게 아니라 같이 먹을 수 있는 국물이랑 김치가 무료로 함께 나왔거든요. 이런 서비스가 있다니 정말 놀라웠답니다. 김밥만 먹었을 때는 목이 좀 막힐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국물을 한 숟갈 떠먹으면 그게 싹 해소돼서 참 좋았어요. 그리고 좀 물린다 싶을 때 김치를 얹어 먹으면 이게 바로 환상의 조합이구나 하고 바로 알게 되더라고요. 김밥을 정말 한 입 먹자마자 왜 미국에서 냉동김밥이 항상 품절인지 바로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냉동김밥은 한국에서 지금 먹고 있는 이 김밥과는 비교가 안 되겠구나 하고 바로 알 수 있겠더군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한 번 얼린 음식보다는 바로 나온 뜨끈한 음식이 맛있잖아요. 저는 김밥을 먹다 보니 오히려 이 맛있는 김밥을 미국으로 가져갈 수 없다는 게 너무 속상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든 냉동김밥이라도 쟁여놔야겠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이 모든 게 3달러도 안 된다는 걸 알고 나니 정말 말도 안 되는 가성비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국에서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부러워지더라고요. 그렇게 김밥을 먹고 나와서 돌아다니는데 낮이라 그런지 날씨가 무지 더웠어요. 든든하게 배도 채웠으니 이제 시원한 음료수 하나 마셔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근처에 편의점도 있어서 바로 들어갔어요. 편의점에 들어가자마자 제일 큰 얼음컵 하나를 짚고 마셔보고 싶은 음료를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편의점에는 카페 못지않게 정말 다양한 음료가 있더라고요. 사실 한국에 와서 정말 좋아하게 된 음료가 있어서 그걸 마실지 고민이 되었어요. 어떤 음료냐고요? 바로 피치 녹차라떼예요. 요즘 제가 완전 꽂혀서 매일 저녁에 숙소로 들어가기 전에 꼭 사들고 가곤 하거든요. 녹차가루에 물을 살짝 타서 아몬드유와 섞고 거기에 복숭아 아이스티를 섞어 먹는 건데요.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에 섞어 먹었는데 우연히 제 인생 음료를 찾아버렸지 뭐예요. 사실 편의점에 와서도 이 음료를 마시고 싶었지만 만드는 게 은근히 손이 많이 가서 편의점에서는 그냥 매일 즐겨 마시는 아이스티를 골랐어요. 그거 말고도 다른 간식거리들을 같이 구매했는데 제가 고른 물건들이 다 합쳐서 5,000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갑에서 지폐 한 장을 꺼내 편의점 직원에게 내밀었어요. 그런데 편의점 직원분 반응이 좀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직원분이 저를 보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뭔가 안 된다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지갑에 있는 뭔가를 손가락으로 계속 가리키고 있었어요. 저는 직원분이 도대체 왜 이러시나 싶더라고요. 혹시나 제가 돈을 더 적게 줘서 그러는 건가 싶어서 직원이 지갑 안에 가리키던 지폐 한 장을 더 집어서 넘겨줬어요. 그제서야 직원분이 제가 한 장 더 건네준 지폐를 봤더니 맞다며 끄덕이면서 처음에 받았던 지폐는 돌려주는 거예요. 제가 이 상황이 이해가 안 가서 의아해하는 반응을 보이자 직원분은 wait 이라고 잠깐 외치더니 핸드폰을 잡고 뭔가를 계속하는 것 같았어요. 알고 보니 직원분께서는 번역기 앱에 뭔가를 적고 나서 저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핸드폰에 적혀있는 내용을 본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폐를 잘못 준 걸 알려주고 싶었던 모양이더라고요. 5,000원이 넘지 않는 물건이라서 5,000원권만 주면 됐는데 제가 헷갈려서 그 상황에서 5만원권을 줬던 거라고 말해주시더군요. 그래서 직원분이 제 지갑에 있는 5,000원권을 보고 그걸 달라고 하신 거였어요. 솔직히 미국이었다면 외국인이 더 많은 돈을 줬을 때 별 생각 않고 5,000원권을 받은 척 속이고 나머지 돈은 팁이라 생각해서 자기가 가질 수도 있는 상황인데 한국에서는 정직하게 제 값만 받으려고 하시는 걸 보고 정말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혹시나 제가 한국어를 못해서 직원분께서 불편해하거나 저를 싫어하지는 않았을까 걱정도 되더군요. 그날 느낀 게 정말 많아서 오늘 겪었던 일들을 많은 미국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어서 유튜브 영상을 찍어 올렸답니다. 그렇게 영상을 찍고 힘들어서 그대로 쓰러졌는데 다음날 이 영상이 대박이 터진 거 아니겠어요? 거의 300만이 훨씬 넘는 조회수가 나왔더라고요. 제가 종종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300만이 넘는 조회수가 나온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영상에는 1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는데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은 생각한 것보다 더 정직하고 친절하다고 말하더라고요. 댓글에서 어떤 미국 사람은 편의점 가서 3달러 대신 30달러를 줬는데 직원분께서 안 돼, 안 돼, 그건 너무 많은 돈이야 라고 하면서 받은 30달러 정도 되는 한국 돈을 돌려주고 손에 있던 동전들을 가져갔다는 경험을 공유해 주더라고요. 그분도 미국에서 지내면서 제일 그리운 건 한국 특유의 정직함과 친절이라고 했어요. 그 말이 정말 미국 돌아와서는 많이 공감되더라고요. 물론 그 외에도 제 영상에는 한국인들한테 돈을 다시 돌려받았다는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댓글을 달아주신 어떤 분은 한국에서 5만 원 정도면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서 현관문 앞까지 배달해 줄 수 있는 큰돈이라는 댓글도 있었어요. 그걸 보니 확실히 한국이 미국보다 물가가 싸면서도 서비스는 미국보다 훨씬 좋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댓글들을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어떤 한국인분이 달아주신 댓글이었어요. 실제로 그 댓글이 제 영상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는데 정말 그 댓글을 보면서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한국인이 달아줬던 댓글 내용은 이랬어요. 영어를 잘 몰라 영상은 정확히 이해를 못했지만 댓글은 번역을 통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한국에 놀러온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하지 못한다고 절대로 불편해하거나 싫어하지 않습니다. 한국인들은 한국에 놀러온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해서 왔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외국인들을 돕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오히려 한국 사람들은 영어를 잘 못한다고 생각해서 외국인을 상대하기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존재한답니다. 한국에 올 때 한국어를 꼭 알아야 될 필요가 없어요. 전혀 부담받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한국에서 즐거운 시간만 가득하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이 댓글을 보면서 괜히 울컥하는 마음까지 들더군요. 그 순간 한국에 오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고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더라도 시간 날 때마다 꼭 한국으로 다시 놀러 와야겠다고 다짐했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의 한 달이라는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타면서 한국에서 더 있을 수 없다는 아쉬움에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미국에 다시 돌아왔을 때도 한국에 대한 향수병이 생겨서 너무 힘들었어요. 항상 빨리빨리 처리되던 한국에서의 생활에 너무 익숙해졌는지 미국에 있는 생활들이 너무 답답하게 느껴졌거든요. 어떻게든 이 향수병을 극복하고 싶어서 오랜만에 H마트에 갔어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에서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먹던 편의점 음료와 얼음컵을 H마트에서도 드디어 팔기 시작한 거 아니겠어요? 미국에 있는 한국마트도 정말 일을 잘하는구나 싶었어요. 미국 사람들의 니즈를 파악하고 바로 반영하니까요.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편의점에서 음료를 마시던 영상도 꽤 반응이 좋았어서 미국 내에서 다들 한국 음료와 얼음컵을 사서 직접 만들어 마셔보기 챌린지가 유행하고 있거든요. 유행 때문에 한국 음료와 얼음컵도 품절될 게 분명해서 저는 H마트에 가자마자 얼음컵과 음료들을 종류별로 한아름 안고 기쁜 마음으로 계산을 했답니다. 오랜만에 한국을 느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하루라도 빨리 한국에 다시 돌아갈 생각뿐인데 이번에 한국으로 가게 되면 추천해 주실 여행지가 있을까요? 알려주시면 꼭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